안녕하세요. 성공취업의 시작 접정보센터 이남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보윤입니다. 네, 이번 한 주는 아침에는 또 굉장히 춥고 점심에는 날이 풀렸다가 저녁에 다시 날이 추워지면서 감기 걸리기가 정말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럴 때 다니는 분들을 보면 몸을 잔뜩 움츠리고 다니시는데 이 모습을 보고 있자니 또 취업 준비하느라 힘든 우리 취준생분들의 모습이랑 겹치면서 또 마음이 안타깝기도 하네요. 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으쌰으쌰 힘을 내야 되는 거 아닐까 싶은데요. 네. 오늘도 배고픈 구직자들을 위한 공론회, 이 배구공의 추위에 위축된 구직자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강스파이크를 날릴 준비가 돼 있고요. 네, 그리고 2부에서는 신비한 신직업사전 오늘도 재밌는 직업으로 준비해봤으니까 기대 많이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먼저 민혁쌤과 현준쌤이 함께하는 배구공. 오늘은 서류 필터링에 대한 열띤 공방이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성공취업의 슈퍼 그레이트한 꿀팁만을 전해줄 배구 여신 류혜인입니다. 배구공이 열릴 세 번째 경기장, 이 슈퍼 핫플레이스는 어디냐면요. 바로 여기입니다. 어딘지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함께 가보시죠. Give me the ball!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여성 취업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가 한 곳에 있는 서울 동부 여성발전센터. 여성의 꿈을 현실화시켜주는 땀과 열정의 공간. 서울 동부 여성발전센터는 여성 취업자들의 성공 취업을 위해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요? 저희 동부 여성발전센터는 서울시 시설이고요. 서울시에서 5개 발전센터 기관이 있는데 저희 동부권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그 취업을 원하는 모든 여성 구직자라고 하면은 참여가 가능하시고 그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직업교육 훈련들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요. 그 외에 여성들이 어떤 여가나 지역 커뮤니티를 위해서 원하시는 문화활동들도 가능하게 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여성들이 그 이후에 취업이나 활동들을 희망하실 때 저희가 그 동부 새로 일하기 센터라고 하는 동부 세일센터를 통해서 취업 지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 외 창업 지원과 그다음에 지역의 연계와 같은 커뮤니티 형태를 저희가 계속적으로 구축하고 연계하고 있고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취업 현실 속에서 꿈을 향한 도전이 시작되는 곳. 무료 이력서 사진 촬영은 물론 다양한 취업 정보 프로그램으로 취준생들과 경력 단절 여성들의 성공 취업을 돕고 있는데요. 서울 동부 여성발전센터 이용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그 서울시 일자리 포털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통해서 지원하시면 되는데 청년 일자리 카페는 단 만 39세 미만의 청년들만 가능하고 있거든요. 남녀 상관없이 나이대만 되면 가능하십니다. 원하는 데 대관 일정이나 날짜를 보시고 대관을 신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코워킹 스페이스 공간은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자유롭게 오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부여성발전센터는 기본 18세 이상 여성이면 누구나 가능하신데 여성 기관이다 보니까 남성은 참여 못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전체 20% 내에서는 남성도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실업자이신 구직자나 아니면 지금 현재 일을 갖고 계신 재직자 분들도 내일비용 카드라고 하는 거를 활용해서 야간에 다양한 직업교육 과정을 신청할 수 있으시고요. 그 또한 저희 동부여성발전센터 사이트를 이용해서 수강 신청이 가능합니다. 접정보센터와 서울 동부 여성발전센터가 취준생 여러분의 성공 취업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성공 취업을 위해 가자!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나 죽을 것 같아. 방송에서 못다한 성공취업 X5부터 궁금증으로 가득 찬 대한민국 취준생들의 꽉 막힌 속을 뻥 뚫어줄 강스파이크까지 배고픈 구직자를 위한 공론회 배구공 지금 시작합니다.
어떠셨어요? 아프셨어요? 아 전혀 예측하지 못한 거를. 네. 아 이거 아주 진짜 훨씬 톡톡 더 들어오네요. 강하게 좀 치셔야 돼요. 알겠죠? 저희 배고픈 구직자를 위한 공론회 배구공 세 번째 시간인데요. 여전히 민혁쌤과 현준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시죠? 네 지난번 방송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이 굉장히- 아닌 것 같은데. 아니요 저 진심이- 개인적으로 한 2번 정도 봤는데 그 페더러와 정현. 누가요? 아, 여기 CG 나올 텐데 제가 페더러. 이 정현. 친구가 정현. 정현 좋아, 정현. 발바닥 엄청 아파하면서까지 그러니까. 선전을 부상 좀, 했는데 부상 좀. 결국에는 기권하는 아. 네, 그런 차이가 근데 아니었나. 오늘은 그러시면 안 돼요. 오늘은 그러시면요. 제가 오늘 또 갖고 왔죠. 이거. 네. 오늘은 가차없이 이거 날릴 거예요. 좀 별로다. 멘트 별로다. 본인은 어떤 역할이에요? 반말하네? 아니 기준은 나한테 그냥 있는 거고 그냥 제가 알아서 평가할게요. 원래 기준은 좀 몰라야 좀 제맛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서울 동부 여성 발전센터를 와봤는데 어떠세요 여기는? 여기도 처음 왔는데 시설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또 오늘 날씨가 또 좋다 보니까 또 여기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또 많이 이용하시는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오늘 녹화를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어떠신가요 또? 저 여기 양꼬치 먹으러 건대 쪽에 알겠습니다. 갔다 왔었는데 양꼬치야 갑자기. 여기 지나다녔는데 여기 몰랐어요. 여기가 거긴지 몰랐고 옆에 보니까 또 CGV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좀 생뚱맞게 붙어 있어가지고 네, 반가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현준쌤이 말씀하신 대로 봄인데 봄이 왔는데 어디선가 자꾸 타는 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 취준생들의 마음이 아닐까 싶은데요. 갈수록 치열해지는 취업 전쟁 속에서 이 카더라 통신에 마음 아파하고 있는 취준생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분들을 위해서 이 답답한 취업 현실에 강스파이크를 날릴 예정인데요. 자, 두 분 각오를 좀 사실 지난 방송 별로였어요. 그렇죠? 별로였는데 오늘 좀 더 각오를 더 단단히 하고 오셔야 될 것 평가하는 거예요, 같아요. 별로라고? 네, 아시겠죠? 국장님인 줄 알았어, 국장님. 제 말 자르지 마세요. 오늘 각오 어떻게 하시고 오셨습니까? 오늘은 우리 유 국장님의 네. 기준을 넘을 수 있는 그런 고퀄리티의 방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할게. 자, 이제 어떠세요? 근데 저는 사실 두 분한테 굉장히 아쉬운 게 많아요. 그러니까 방송에 대한 왜 조민혁하고 방송을 하는데 너무 좀 준비성도 부족하고 그리고 본인들이 어떤 컨셉을 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부담 갖지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저는 방송에 임했으면 좋겠어요. 이 팔짱 낀 거부터 마음에 안 들어요, 지금. 레드카드 바로 레드카드 아니야? 이러면 안 돼요. 자. 색깔이 또 레드카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오로지 취준생만을 위한 이 시크릿한 정보만을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여나 좀 쫄았다, 몸살인다 싶으면 가차없이 경고 날릴 테니까 다들 좀 성실히 해주시고요. 배고픈 구직자를 위한 공론회 배구공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요. 오예. 어설퍼요. 그러니까 늘 나오시는 분인데 뭔가 좀 이걸 안 되나 이게? 방송 초짜여서 그래요. 네. 자, 인사팀 나는 너희가 하는 일을 알고 싶다. 뜨든. 취업 준비생들 사이에서는 예나 지금이나 이 취업 준비생들은 관여할 수 없는 이 채용 전형 과정에 대한 갖가지 부정적인 썰들이 많거든요. 뭐 필터링이 존재한다든지 이런 썰들에 대해서 구직자를 올리는 이런 필터링 오늘 쌤들이 잘 풀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쌤들 취준생들에게 이 필터링에 대한 질문들 많이 받죠. 어떠신가요? 많이 봤죠. 근데 필터링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 필터링 보통 지원하면은 몇만 명이 지원하는데 본인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요? 네, 면접 볼 사람이 거의 지원하는 인원의 거의 한 100분의 1? 많게는? 그렇게 해서 좁혀야 되는데 회사마다 기준이 다 정해져 있어. 저는 인사팀 응원해요. 필터링을 당연히 사측인데? 당연히 해야 돼. 당연히 사측이지. 당연히. 네. 당연히 필터링을 해야 되고 그거는 뭐 아까 오프닝에서 그걸 뭐 궁금해하고 뭐 이러는데 그거는 회사마다 기준이 더 엄격해서 사실 제가 회사 내부적인 기준을 다 일일이 알 수도 없고요. 그거는 회사의 재량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생각? 네. 어떠세요? 필터링에 대한 질문들 많이 받으시죠? 많이 봤죠. 뭐 보통 이제 떨어지면은 사실 왜 떨어졌는지 이유를 뭐 안 알려주니까 그럼 그것 때문에라도 더 필터링에 관련돼서 질문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제 그럴 경우 이제 스펙이 특히 이제 열이 안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 그런 거에 대한 의구심이 더 크고 실제로 뭐 민혁 쌤 뭐 아니 이제 또 한 번 뵀으니까 민영이라고 하죠. 민영
민영이 말씀하신 대로 필터링을 안 할 수가 없죠. 너무 많이 몰려요. 또 TO는 또 적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회사에서는 재량껏 뭐 기준치에 맞춰서 다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 취준생 입장에서 좀 억울한 가장 부분도 많이 있죠. 얘기 나온 게 뭐였어요, 본인은? 뭐 취준생들이나 회사 내에서 회사 내에서? 인사팀에서 들었던. 인사팀에서 들었던 부분은 회사마다 차이가 있는데 굳이 뭐 이전 회사를 대변한다기보다 그냥 문과들을 많이 좋아하는 회사들 많이 뽑는 회사라고 하면은 학벌이 제일 중요해요. 그거는 제가 이제 확실하게 말씀을 떠먹여줄 때 이걸 사용하래요. 그러니까 제가 그건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제가 예전에 근무했을 때는 성별로 잘랐어요, 일단. 어머, 그러니까 남자랑 여자랑 이거를 나눠서 어머머. 근데 그게 여자한테 더 유리해요. 어떻게 보면 남자분들하고 똑같이 평가를 받으면 불리하거든요. 많이 안 뽑으니까. 그러니까 여성분들을 어떻게든 면접에 올리기 위해서 네. 여성분들은 조금 어학성적이나 이런 게 부족하더라도 그러니까 긍정적인 필터링도 있다는 얘기지. 부정적인 것만 이렇게 걸러낸다고만 자꾸 구직자들은 생각 너무 오늘 사치인가 내가? 근데 이게 존재한단 말이야. 이게 있어요, 실제로. 뒤에 지금 빌딩 보여요, 뒤에. 아니야. 여기 이쪽 이렇게 나오는데 아니야. 저번에 이게 지금 빌딩 기업 측에서 보여. 연락이 온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명확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그 마감이 되면 그거를 갖다가 회사 내부의 시스템으로 뭐 엑셀이 됐든 뭐든 이렇게 파일로 받아요. 그럼 뭐 한 5만 명, 6만 명 있잖아요. 그럼 성별을 일단 나눠서 구별을 해가지고 여성분들끼리 경쟁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좋은 차원에서의 필터링도 저는 있으니까 구직자분들이 너무 안 좋은 쪽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전 궁금한 게 있는데 서류에서 몇 번 떨어져 보셨어요, 현준 쌤은? 저요? 네. 많이 떨어졌죠. 저도 문과생이었으니까. 근데 많이 떨어졌다의 기준이 결과적으로 내가 뭐 그러니까 넘을 수 없는 높은 나무를 쳐다봤을 경우에는 당연히 떨어질 확률이 높고 근데 내가 이 정도면 갈 수 있지 않을까 정도 수준도 떨어진 케이스들도 있죠. 그러니까 그 기준 자체가 사실 회사마다도 다 다르고 뭐 이렇게 여성분들에 대해서 TO를 더 주는 저 필터링이 방송을 그렇게 하면은 다 편집돼요. 그러니까 좀 재밌게 해봐봐. 재밌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방송을. 오케이. 즐겁게. 즐겁게. 네. 그러면 똑같은 어떻게 질문 지금- 드려볼게요. 서류에서 얼마나 전- 떨어져 봤어요? 떨어진 적이 없어요. 저는 아니요. 자기 자랑하려고. 아니 쇼미더머니의 직구 같은 거야 나. 디아고. 떨어진 적이 거의 없고 제가 그냥 준비했던 대로 실제로 면접장에 가면 거의 신. 우리 지코처럼. 뭐 검증할 일도 없다. 뭐. 문과분들의 울음소리가 듣는데 이 열받는 저 소리가. 지금 약간 불쾌해졌어요. 네. 지코 팬이거든요. 아, 그래요? 아는 곳 좀 있어요? 여기 이렇게. 이거나 먹어라. 팬심. 네, 지금 좀 짜증났어요. 나도 네. 지코팬. 나도 지코팬. 자, 이제 기업의 공채 시즌은 어찌 보면 농사와도 같은 의미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인재를 그런 걸 뽑냐에 대본대로 따라 읽지 마. 어떡해! 대본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농사가 맞냐고 여기 지금 지코 나오다가.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지 말라는 얘기야 방송 때. 흐름을 타야 될 거 아니야. 기업의 공채 시즌은 어찌 보면 쇼미더머니와 같은 잘한다, 의미인 그렇지.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런 거야. 역시 방송 선배. 네, 어떤 인재를 뽑느냐에 따라서 파이널까지 누가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참 그게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그런 파이널까지 갈 수 있는 인재들을 뽑기 위해서 기업별 인사 담당자는 어떻게 뽑는지 또 어떤 사람들로 이루어져야 하는지가 궁금해요. 근데 솔직히 궁금하지 않죠 그게. 아니 나는 그게 나 서로 이거 아니, 전문가. 그러니까 인사팀이 어떤 사람인지가 궁금하지 않잖아요. 지금 표적은. 그러니까 사실 그 사람들이 뭐가 궁금하겠어요. 그러니까 인사팀 분들, 그러니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 이것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인사팀 분들이 굉장히 엘리트하고 뭔가 그 회사에서 똑똑한 집단이라고 생각하는데 다 물론 지금 뭐 얘기하냐? 너를 봐서 그래 뭐 이러려고 그러죠 지금. 눈빛이 예사롭지 않은데. 근데 저도 입사를 해보니까 영어를 진짜 못하시는 분들 되게 많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학교가 물론 스카이 출신들도 있는데 진짜 들어보지 않은 학교 출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저는 겁내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구직자분들이 인사팀 중에서도 이제 채용 평가를 받으니까 이 사람들은 되게 똑똑하고 엘리트 집단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 겁낼 필요가 전혀 없다. 원래 인사팀을 엘리트 집단이라고 생각하나요?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이제 사람마다 저 오늘 다르게 처음 들었거든요. 자꾸 강조해서 아. 어떠셨어요? 인사팀은 본인이 뭐 직접 지원하시거나 아니면 제가 뭐 직접 지원한 건 아니니까 저는 뭐 주변의 사례들을 좀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그런 편견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아무래도 엘리트라는? TO가 적고 그리고 소위 이제 뭐 노무사라든지 이런 자격증 있는 분들이 아무래도 지원하시니까 내가 과연 어디가 엘리트? 본인이 생각할 때 어떤 사람들이 회사 내에서 엘리트입니까? 저요? 네. 어느 부서? 사장님? 사장님은 금수저고. 사장님이 엘리트라고? 사장님은 금수저. 사장님? 대주주? 아, 인사팀 분들 굉장히 엘리트죠, 사실은. 왜냐면 그러니까 엘리트라는 게 뭐 똑똑하다는 얘기가 권력을 쥐고 있잖아요. 권력을 쥐고. 내 인사 아니 봐봐요. 고과라든지 이렇게 자기 말을 끊을 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뭐를? 레드카드? 왜 내 말 끊어요? 내가 그러니까. 사례 예시 들어서 설명하겠다고 그러니까. 했는데 네. 그냥 말 좀 형님이 합시다. 갑자기 감당할 수 있겠어 그거? 뭐 어떤 거? 지금 나를 감당할 수 정우성이야, 영화 더킹에 뭐야? 나오잖아. 영화 더킹에 나오잖아. 정우성이야? 방송 열심히 하라고 할까 이제 뭐 감당하시겠어. 대주야. 뭘 해야 돼? 감당할 수 있니? 그거 나온다고 그거 조인성한테. 하와이형 가야지. 하와이 가야지. 어. 사례를 들어봅시다. 사례를 일단 들어보면은 실제로 그런 사람들 뭐 이전 직장 부분이라든지 큰 대기업들은 사실 스펙적인 부분에서 선호하는 부분들이 당연히 있죠. 뭐 아무 막 학교가 진짜 거기 완전- 그 얘기 좀 해줘요 그럼. 예전에 있을 때 인사팀 그러니까 학교나 이제 뭐 좀 이런 거. 풀어볼까 하는데 그러니까 좀 조용히 하래. 그러니까 마지막 시간이요. 그래서 그런 편견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주변에 인사들이라든지 물어보니까 실제 제 인사팀 동기였던 친구 물론 지금은 이제 퇴사했기 때문에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잘 지내고 있지? 지금 열심히 다른데 인사팀 또 다른 회사 인사팀을 가서 하고 있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도 경영이고 스펙도 사실 다른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마지노선이에요. 거의. 아니 그러니까 근데 네. 그게 그 정도가 과연 우리가 인사를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진 않잖아요. 그거 일단 하나 있었고 또 다른 기업의 좀 나름 되게 유명하고 대기업의 인사팀 같은 경우는 실제 그 친구 같은 경우는 대학교 국제통상인데 해외 영어로 지냈어요. 해외 영어. 근데 인사팀장이 그 친구를 면접을 봤는데 너무 마음에 든 거야.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인사팀 지원했던 친구들을 다 떨어뜨리고 걔를 데려갔는데 이것도 되게 웃긴 게 자기는 해외 영업 아니면 인사팀 하기 싫다. 난 해외 영업 들어왔다고 했는데도 지금 인사팀을 4년째 열심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비언어적인 부분 또 여러 가지 변수들도 좀 작용하는 것도 인사 직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직자분들이 저는 뭐 겁낼 필요는 없다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인사 쪽을 지원해서 가는 사람 별로 없고요. 결국에는 회사의 니즈 따라서 위에 있는 인사 쪽 그 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골라가는 거고 어떤 역량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을 감히 평가할 정도로 되게 똑똑하고 이런 그러니까 뭐 슈퍼스타 K에 나오는 뭐 윤종신이나 이승철이나 이런 사람들 진짜 굉장히 연륜 있잖아요. 뭐 그 정도 되는 분들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얼마 전에 무한도전 보니까 그 해태재인가? 그 인사팀 본 대리래. 걔도 대리 아닐 거야. 그냥 이렇게 직함 하나 준 거지. 그러니까 되게 무게 잡고 막 인적성 시험 진행하고 이러는데 기죽더라고요. 그 뭐 유재석이나 이런 멤버들이. 근데 그럴 필요는 여러분들이 전혀 없고 내 생각을 면접장 가서 얼마든지 자신감 있게 드러내면 되죠.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어. 네. 발언. 발언 이렇게 약간 감당할 때야.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게. 오늘 이거 몇 번 우려먹을 거야 진짜. 그러니까 이거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이런 거라도 챙겨봐. 그럼 둘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거라도 한번 해봐라. 할 수 있으면. 저 궁금한 게 있어. 인사팀은 원래 남한테 좀 잔소리하고 쿠사리. 쿠사리하는 그런 잘못된 표현이에요. 좀 잔소리하고 좀 삐. 이래라 저래라 하는 성격이어야 하나요? 아니죠. 그래서 저는 맞지 않았어요, 인사팀. 저는 사실상 맞지 않았어요. 인사팀 직무 자체가. 그래서 되게 궁금한 게 개인적으로 왜 인사팀을 지원했는지. 지원 안 했어요, 저는. 인사팀을 진짜? 지원한 적이 없고 어. 너무 괜찮았던 거야, 내가. 좀 여기. 그 당시에 아, 나 아니야. 잠깐만. 오케이, 나 오케이. 이건 오케이, 실명도 오케이. 거론할 수 있어. 그 당시 오케이. 2006년도에 안광호 당시 부장님. 보고 계시나요, 부장님? 지금 포스코 건설 임원으로 가셨는데 임원까지. 그리고 그 당시 윤동준 상무님 지금 포스코 부사장님이신데 두 분이 이제 딱 나를 보고 얘 필요해. 그래가지고 이제 인사팀 남이 얘기하면 잘 안 듣는 게 굉장히 보기 좋아요. 그러니까 딱 보고서 그러니까 인사팀에서 저도 퇴사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원하지 않는 직무. 그럼 원래는 어디 쯤으로? 저는 이제 대학원에서 또 수재였기 때문에 재무 쪽으로 이제 가려고 했었죠. 아주 대단한 분이 대단하신 딱 분을 본 거 나를 딱 뽑아간 것 거의 같은데. 딱 핑미업. 프로듀스야? 핑미업이야. 그래서 뭐 했어요? 첫날에 가서. 첫날에 가서 네.
퇴사 결심을 했죠. 딱 시킨 게 사장님들 이런 겁니다. 네. 아무리 뽑아봤자 가자마자 아니야. 퇴사 근데 결심해요. 진짜 나는 안 맞다는 걸 느꼈어. 딱 가자마자 보고서를 쓰라 그러더라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보고서 쓰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말하는 걸 좋아하지 말하는 거를 막 뭔가 기획서를 너무 싫었는데 저희 팀장님이 인사팀에서는 보고서를 잘 쓰는 게 평가받는 거다. 그래서 저는 퇴사를 결심하고 3년 동안 인사팀에서 탈출하기 위한 쇼생크 탈출이야. 일단 3년 동안 진짜로. 그럼 나오자마자 3년 이렇게 동안. 행복했어요? 3년 야. 나 진짜. 나 너무 행복했어요. 와. 물론은 그냥 인사팀에 가자마자 퇴사 결심. 퇴사 결심하고 다른 부서 갔다가 인사팀을 또 그리워하고. 아유. 왜 또? 회사는 다 이상한 조직이더라고. 그래서 아예 나와버렸죠. 잘하셨어요. 정말 잘했다고 봐요. 진짜 탈출해버려. 진짜. 잘하셨어요. 어떠세요? 인사 그쪽은 사람들이 다 어떤가요? 그래서 되게 안타까운 게 제 동기들도 인사 동기들은 거의 다 퇴사를 했어요. 이게 모르겠어요. 인사팀이 되게 힘든 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인사팀 진짜 힘들고 워낙 근무도 많이 하고 또 그룹사들은 이게 본인 일 하면서 채용 시즌 들어가면은 또 TFT 돼가지고 전사 인사에 또 뽑혀서 계속 그 일도 또 같이 병행해서 하다 보니까 그 인사팀 사람들이 되게 내가 지금 생각하니까 좀 그 뭐라고 할까요? 이기적이나 좀 그렇게 표현해야 되나? 좀 셀피시하고 좀 좀 자기는- 싸가지 없는 게 싸가지 없는 너무 좀 심한가? 그러니까 자기들이 자기 승진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음 주에 뭐 대리, 과장, 승진자가 있으면 내가 만약에 승진 그 담당자다. 그럼 내가 뭐 유해인 지금 대리인데 유해인 과장으로 자기가 자기 그 인사 고과 평가를 해갖고 이제 부장님이 승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저 적응이 안 되지 그 얘기가. 근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거를 갖다가 자기가 조금 유리하게끔 기준을 만들어. 그래서 조기 승진도 하고 그리고 또 자기 식구잖아 인사팀이. 그러니까 딱 봐서 싹수가 있으니까 나중에 대학원 보내줄 때 쟤는 좀 내가 먼저 좀 이렇게 좀 끌어줘야 이게 되겠다. 완전 화이트 리스트 아니에요? 어? 화이트 리스트? 채용 비리? 아니 비리가 아니라 아니 근데 화이트 그거는- 리스트 몰라요? 블랙 리스트에 반대. 몰라. 그러니까 몰라. 뭐야 배구공이야 뭐야. 갑자기? 그러니까 모른다고. 그러니까 근데 인사팀의 그건 어떻게 보면 재량이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허용을 하는데 너무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었어요. 말씀하시니까 또 생각나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나왔던 그 해외 영업인데 인사팀 끌려간 친구 그 친구도 지금 뭐 엄청 긁고 있어요. 수시번 탈출한 이걸 엄청 긁고 있어요. 자기 해외 영업 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해외 영업 하고 싶다고. 그리고 이제 직원들이 그걸 모를 리가 없기 때문에 인사팀 지들끼리 이제 다 해먹는다 그래서 인사팀 사람들이 되게 외롭고 고독하고 친구들이 없어. 실제로. 이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내가 지금 내가 잠깐만. 예. 인사팀들이 좀 자기 것만 챙기고 자기 말만 하려는 그런 게 있네요. 대변을 해주시는. 아니 근데 이거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평가하세요. 이건 굉장히 알짜 얘기이기 때문에. 아니 잠깐만. 빨리 뭐라도 줘. 현준이 얘기 좀 하자. 그래, 나좀 민이 형, 나 좀 얘기 좀 하자. 본인이 치고 들어와야지. 네, 그러니까 방송 분량이 적어보니까 없더라고. 그래서 나 열심히. 얘기해. 오고. 그래서 그 친구도 이제 밥을 이렇게 먹는데 해외 영업 팀장이랑 왜냐면 아니까 해외 영업 팀장이 나 좀 데려가 달라. 그러니까 하는데 그 사람도 이제 인사팀에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자기 인사 권한에 혹시나 문제가 생길까 봐 얘기를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되게 이게 아이러니인 거지. 그러니까 인사팀이 완전 그 회사 내에서 갑질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다가 또 환경이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그러니까 인사팀 내에서도 일반 직원 인사 담당이 있고요. 비서실이라 그래서 임원 인사를 또 담당하는 부서도 있어요. 그러니까 비서실과 인사팀 둘 간에도 관계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임원 인사만 담당을 하기 때문에 거의 그 위에 완전 제왕적인 거지 이거는. 그래서 인사팀을 파고들면 할 얘기가 되게 많. 인사팀 안에서도 되게 열악한 팀이 있어. 교육팀 애들. HRD 친구들은 사실상 우리 구직자분들 중에 이제 덕후들 있어요. 교육팀. 근데 그건 굉장히 인사팀 성격상 좀 마이너한 성격이에요. 별로 인정해주지 않는 HRM 쪽에서도 평가 권한을 갖는 사람들 또는 승진 대상 이런 거 담당자들이 파워가 굉장히 세죠. 그래서 결론은 어때요? 인사 직무가 내 적성에 저는 맞았다 안 맞았다? 전혀 맞지 않았어요. 안 맞은 거 인사팀 알겠고 숟가락 알겠고. 난 좀 덕후적인 일을 했었는데 HRD를 이제 TFT를 했었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하고 싶어서 제가 자진해서 한 거니까 사실 저는 이제 재미는 있었죠. 그럼 근데 대학원 다니지 않아요? 지금 이제 교육 쪽으로? 인사 조직으로 이제 차코치님 동기. 그래서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건데 근데 이게 확실히
계속 하기는 진짜 어렵겠더라고. 보니까 인사팀 하시는 분들은 뭐 HRD를 하더라도 자기 인사 업무하다가 TFT로 또 불려서 온 거니까 연차를 15일이나 14일 받으면은 연애 하루 쓰면은 많이 쓸 정도로 엄청나게 바쁘고 또 그 뭐 엄청 길게도 한 건 아닌데 제가 일했을 때는 평균 이제 9시 출근한다고 하면 거의 매일 12시에 가고 그다음에 새벽 3시에도 가고 그다음에 바로 또 출근하고 그러니까 야 이거를 과연 사람이 할 수 있나? 그러니까 약간 회의가 돌더라고 나도 하면서도 야 진짜 회의도 좋아 돌고 헷갈려 돌고 완전 진짜 좋아하지 돌겠네요, 않으면은 진짜 못하겠다. 네. 그래서 결국 진짜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분 다 나온 걸로. 그렇지. 네, 그렇죠. 그렇다면 현직에 있을 때 참 많은 취준생들을 만났을 텐데 기억에 남는 취준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억에 남는 취준생들 기억에 남는 애들 너무 많은데 그 중에 한 가지 대표적인 게 진짜 싸가지 없는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애도 있어요. 취준생일 때 면접 볼 때는 얘가 분명 지방 근무 가능하다고 했고 그래서 이제 최종 합격해서 이제 배치 면담을 따로 하거든요. 배치 면담을 하는데 이미 좀 울먹거리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연기였어 이게. 자기가 이제 결혼할 피앙세가 있대요. 워딩 그대로야. 자기 약혼자가 있대. 자기 피앙세가 있대. 스크립트에 써왔구나. 여자애가 그래서 나한테 피앙세가 서울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책임질 수 있냐 회사에서 만약에 내가 광양이나 포항으로 갔을 때 갑자기 딜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갑질을 다시 뽑아줬으니까 이제 내가 갑니다. 근데 이제 결국 그래서 이제 저희도 그 친구의 얘기대로 이제 서울을 절대 보내주지 않고 먹어라 그러고 광양을 보냈죠. 제가. 네. 받아라 좋게. 좋게. 광양을 보내버렸어요. 그냥 광양을 보내서 시원하게 애가 연기가 그냥 아니, 그래서 연기가 걔가 메일을 보냈어 나한테. 이게 뭐야? 그래서 나한테. 그래서 내가 아니 너도 약속을 너도 그치. 신뢰 어떤 원칙을 벗어났기 때문에. 아니 민혁 쌤 진짜 오래 살 것 같아. 여기는 뭐 왜요? 진짜 욕을 하도 많이 쳐먹어. 팬도 많고 안 티도 많아. 저는 그냥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죠. 저는 내부적인 대박. 평판이 굉장히 좋았어요. 아 진짜 저는 옐로우 빨리 못 지금도 찾고 자기 아니요. 생각하려고 검색창에 제 본명과 포스코를 검색하면 그 당시 관리했던 신입사원들이 저한테 응원해주는 메시지, 꽃다발 뭐 이런 것들이 지금은 카페가 없어져서 삭제가 돼 있지만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저는 제공할 의향이 있습니다. 이거 뭐 PD 권한에서 그 자료 퓨처 이거 증빙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집에 가요? Stay home! 야 적절하다. 이거 준비하는 거야 뭐야? 어우. 아 있더라고. 집에 가요 그냥. 적절한 타이밍. 아무튼 잘한 번에. 취준생들이 좀 야갔어요 요새는. 그러니까 인사팀도 고민이 많아요. 근데 뭐 비슷한 사례도 있었던 게 그래서 들어가게 되면은 배치 면담을 다 해요. 직무적 팁. 요새는 또뭐 일반직이라든지 딱 직무 하나를 정해놓지 않고 뽑는 것들도 있고 지역 근무도 그냥 전국으로 해놓고 뽑아놓는 데도 있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예를 들어서 뭐 영업 직무를 지방직으로 지원했는데 이 두 가지 사례가 있어요. 두 친구가 있었는데 한 친구는 남성분이었는데 두 친구 한 명 경희대 그리고 한 명은 한국 외대 두 친구 다 본가는 지방인데 한 명은 대구 한 명은 부산인데 그래서 둘 다 지방으로 지원을 했지. 근데 본인 집이나 학교는 또 여기 서울캠이야. 그러니까 매치 면담 하니까 자기 가기 싫대. 나 집이 서울이고 나 여기서 계속 살았고 친구들도 여기 있다. 본가가 요새 그쪽인데 애들이 아니 진짜. 지방으로 지원을 지원한 건데 네, 그렇다니까. 했는데 근데 나 본가도 지금 부모님 다 올라와서 나는 가면은 못 버틴다. 그래서 한사 남자 친구는 그냥 보내버렸어요. 아니 인사팀에. 그 지원할 때 그 간절함은 어디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불화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다 사람 뽑아주면은 마음이. 다 간과 쓸개를 다 줄 수 있다는 거는 사실 진짜 말 그대로 세팅된 연기일 수도 근데 있다는. 사실 다 속잖아요 그런 거에. 속죠. 그렇지. 속죠. 결국엔 속고. 근데 속는 걸 알면서도 좀 늦게 속으려고 하죠, 인사팀은. 그래도 얘가 1년 내에는 좀 버티기. 그러니까 지방에 보내면서도 얘가 울고 질질 짤 건 아는데 그래도 그래도 진짜 내가 너 수당까지 주는데 야근 수당도 주고 하니까 좀 그래도 버텨 하는데 결국 숟가락 꺼내서 하고 있는 거야. 나중에 그리고 나서는 이직하는 거 다 결정되고 메일 보내서 이거는 뭐 인사팀에 무슨 배치 면담이 잘못됐기 때문에 난 퇴사하는 거다 이러고 윗선에다 다 지랄 이러면 또 불이익 생기지 않아요? 똥다 싸놓고 그쵸? 그거 그럼 예전에 채용 실명제 하자 그랬어 우리 부장님이. 왜냐면 그 담당 예를 들어서 유해인 채용했던 사람이 누군지가 이게 트래킹이 안 되니까 어떻게 이런 애 돼요? 뽑았냐 안 이래서 돼요?
요새는 아마 요새는 그래도 하는데 시스템으로 다 돌리면 사실 누가 이렇게 했는지는 그러니까 그만큼 그러니까 지금 인적성 시험 보고 뭐 이런 임원분들이 바빠 죽겠는데 애들 면접 하나하나 다 보는 게 지금 얘기한 어떤 이런 인사팀의 어떤 간절함, 취준생들의 마음이 변할 거라는 거에 대한 어떤 엄청난 사실인데? 좀 그러니까 역으로 그러니까 우리 방송을 보는 구직자분들이 저는 이런 부분들을 좀 염두를 해두고 면접 답변을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무조건 집 앞은 막 가능하다 이러고 막 이러지 마시고. 그러면 가장 좀 괜찮고 이상적이라고 생각했던 취준생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훈훈한 사례 있어요? 얘기하면 또 바로 뭐라 할 것 같은데 하나 또 얘기를 해줘야지 또 훈훈하게 그럼 한번은 좀 짧게. 재밌게? 간략하게? 간략하게? 컴팩트하게? 야 아프리카 BJ들. 야 그럼 얘가 여기 나오냐 라스가 어? 여기 나오냐? 배구를 뭐 정체성도 네. 모르는 방송인데 이게. 나 콘서트의 예능인이야. 네, 안녕하세요. 이제 국내 모그룹의 이제 그룹단 채용을 담당하고 있는 채용 담당자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필터링 뭐 갖고 필터링해요? 기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서류 심사하실 때. 전주 이거 되는 거 맞아요? 먼저 뭐 제작진이 하겠죠. 예. 아니 잠깐만. 현준쌤 좀 얘기해 주세요. 아 기다리고 있었다. 네가 그럴 줄 알았어. 잠깐만. 그래서 내가 장담하는데 이거 편집돼. 아니 장담하는데 우리 이거 편집되니까 야 자유롭게 해 그냥. 이거 편집될 거야. 아니 필터링 아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필터링이 있나요? 이게 편집이 안 되겠냐? 네, 배고픈 구직자들을 위한 공론회 배구공.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도 민혁쌤과 현준쌤이 열띤 공방전이 벌어졌는데 자, 오늘은 인사팀과 관련한 내용 그리고 서류 필터링에 대한 내용이 잠깐 언급이 됐는데 보은 씨는 오늘 방송 좀 어떻게 보셨나요? 지난주처럼 약간 민혁쌤이나 현준쌤이나 원래 저희 방송 나오시는데 저희 방송에 스튜디오에 나왔을 때보다 훨씬 편안한 자세로 네. 방송에 임해주셔서 저도 되게 시청자 입장으로 되게 속 시원하게 방송을 받고 오늘도 되게 즐겁게 시청했거든요. 남규 아나운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약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아쉬웠던 게 네. 내용이 조금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서 이게 뭔가 조금 더 간략한 내용을 치고 빠지고 좀 속 시원히 해결해 줬으면 했는데 그런데 마지막에 또 다음 주 예고편을 보니까 실제로 또 인사 담당자를 전화 연결해서 필터링에 대한 걸 물어보고 한다고 하니까 또 다음 주 내용이 기대가 됩니다. 네, 저도 다음 주 뭐 필터링 기준에 이제 전화 연결해가지고 막 삐삐 나오는데 네.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빨리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 오늘 필터링 내용에서 약간 언급이 있긴 했었는데 혹시 기억에 남는 내용이 있으신지? 일단 제일 신기했던 거는 이제 사실 다 일반적으로 좀 알잖아요. 학벌로 어느 그쵸. 정도 필터링 네. 한다는 건. 근데 이제 성별로 필터링을 한다는 거에 되게 놀랐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필터링이 아니라 어떻게든 이제 여성 지원자들을 면접 전형으로까지 올리기 위해서 남녀를 분리해서 심사한다라는 그게 되게 약간 신선한 충격처럼 다가왔거든요. 네. 그게 좀 기억에 남아요. 그런데 어쨌든 두 분의 의견을 조금 종합을 해보면은 이 필터링을 안 할 수는 없다 이런 입장을 그렇죠. 보이셨는데 제가 그동안 이거를 진행하면서 조금 들었던 내용, 제가 또 알게 된 내용을 조금 종합해 보면은 쓸 때 경험이나 직무 관련된 거를 조금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쓰면은 이런 필터링을 조금 더 수월하게 통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다음 주에 실제로 오시면 한번 직접 물어봐서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 배구공 보면서 들었던 내용 중에 하나 아시면 좋을 것 같은 게 동부 여성발전센터에서 지금 뭐 무료 이력서 사진 촬영도 이루어지고 다양한 취업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이 부분을 이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잡정보센터 1부에서는 여기까지 준비를 해봤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김하윤 캐스터와 함께하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또 빠르게 변화되는 직업 트렌드에 대한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짚어주는 시간입니다. 신비한 신직업사전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성공초별 시작 답정보센터 2부의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자, 2부에서는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또 빠르게 변화하는 직업 트렌드를 짚어보고 미래 유망 직업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주는 신비한 신직업 사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자리 방방곡곡부터 만나보시죠.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경기도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이혜진 주무관님 연결돼 있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혜진입니다. 네, 오늘 경기도에는 어떤 소식이 준비돼 있나요? 첫 번째 소개해드릴 사업장은 이천시 마장면 덕형로에 위치한 유선 통신장비 중 광접속 함체 및 광분배반 제조업체인 빗셈전자 주식회사입니다. 광통신부품 제조 생산 업무를 담당할 직원 3명을 모집 중입니다. 학력은 고졸 이상으로 경력은 무관합니다. 주 5일 근무로 근무 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이며 급여는 월 200만 원에서 230만 원이며 설과 추석 명절 보너스로 연 2회 기본급의 100%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남자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택자금 대출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접수 마감은 4월 16일까지이며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를 이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채용 대행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서류 전형 후 면접을 진행한다고 하니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 채용 정보를 참고하시어 채용 대행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생산 업무를 담당할 직원 3명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관련된 구직자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3월부터 이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운영 중인 맞춤 상설채용관 수요 일 찾기입니다. 다음 주 맞춤 상설채용관 수요 일 찾기 행사는 센터 사정으로 요일을 옮겨 3월 27일 화요일 오후 2시에 진행합니다. 다음 주에도 지난 행사에 참여하여 3명을 채용한 주식회사 청조 ENC가 참여하여 SK 하이닉스 재건축 현장 환경관리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학력은 중졸 이상이고 경력은 무관하며 주 6일 근무로 근무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입니다. 급여는 월 230만 원이고 연장수당은 별도로 지원합니다. 기숙사 이용이 가능하고 중장년을 우대한다고 하니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기 바라며 지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 당일 이력서를 지참하시어 이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2층 행사장으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네, 구직자들을 위한 채용 행사를 진행하신다고 합니다. 관련된 구직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주무관님. 네, 고맙습니다. 일자리 방방곡곡 경기도의 채용 정보 살펴봤습니다. 네, 내가 원하는 일 그리고 해보고 싶은 일을 찾아서 여러 직업을 찾고 또 알아보는 취업준비생들이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직업 시장에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미래 유망 직업의 궁금증을 말끔히 해소시켜줄 신비한 신직업 사전 시간입니다. 네, 직업 트렌드는 물론 다양한 직업 세계의 정보까지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오늘 특별한 분이 스튜디오에 찾아주셨습니다. 네. 한국고용정보원의 김균 연구위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귀한 걸음 정말 여기까지 해주셨는데 간단하게 카메라 보시면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한국고용정보원 미래직업연구팀에서 직업을 연구하고 있는 연구위원 김균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고 관심을 가질 만한 직업들을 찾아서
최대한 자세히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앞으로 박사님이 저희와 함께 해주신다고 하니까 저도 굉장히 든든한 마음이 드는데요. 네. 네, 특별한 분과 함께하는 오늘의 신비한 신직업사전. 오늘 박사님께서 추천해줄 미래의 유망 직업 어떤 건가요? 네, 혹시 MC분들은 포켓몬고라는 게임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본인 혹시 해보셨나요? 네, 전 작년에 한창 열풍이 불 때 저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찾으러 다녔던 네. 기억이 있거든요. 저는 주변에 포켓몬고는 아닌데 이거랑 비슷한 게임을 하는 카페가 맞아요. 많다고 해서 그쪽에 가는 친구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네, MC 두 분처럼 포켓몬고와 같은 어플리케이션 게임이나 가상 시공간을 체험할 수 있는 VR 게임 샵들이 많아져서 한 번쯤 접해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기계를 직접 구입할 만큼 마니아층도 두터워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바로 증강현실 전문가들이 노력한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추천해 주실 직업은 증강현실 전문가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이게 VR 체험을 해보진 않았지만 이거 하는 영상이나 하는 친구들을 보면은 이거를 도대체 누가 만든 건가 궁금하긴 했었는데 오늘 신비한 신직업사전에서 소개할 미래 유망 직업 증강현실 전문가, 이 직업을 준비해 오신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직까진 증강현실 전문가라는 직업이 생소하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잘 모를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가상현실과 관련된 게임 산업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고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향후 전망과 어떻게 하면 이러한 직업들을 가질 수 있을지 많이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네. 특히 4차 산업혁명과 관련돼서 매우 주목받고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 직업을 소개해드리는 것이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신비한 신직업사전을 기회 삼아 증강현실 전문가라는 직업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네, 오늘의 신비한 신직업사전에서는 증강현실 전문가를 준비해봤는데요. 어떤 직업인지 자세하게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은 현실과 가상으로 이루어진 세상에 대해 상상해 보셨나요? 조금은 생소한 듯한 이 세상의 도래가 지금 우리 일상생활 가까운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가상현실을 넘어서 증강현실이라는 신기술까지 의료, 관광, 유통, 교육 등 우리 일상생활에 스며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가운데 미래 유망 직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게임 증강현실 전문가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리는 포켓몬 고우를 통해 쉽게 접할 수 있었던 증강현실을 알아보고 증강현실 전문가를 만나기 위해 IT 산업의 메카인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한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의 모든 사람들은 컴퓨터 앞에 앉아 무언가에 열중이었는데요. 그 가운데 우리가 찾고 있던 최우차 씨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 나이 38세의 젊은 CEO. 그는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한 국내 증강현실 시장에 뛰어들었는데요. 내가 색칠한 색의 옷을 입고 증강현실 속 캐릭터들이 살아나는 마법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살아난 캐릭터는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데요. 그에게 증강현실 전문가에 대해 물었습니다. 증강현실은 이제 실제 눈에 보이는 현실 사물에서 그 사물의 어떤 다른 디지털적인 정보 자체를 시각화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는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어떤 화면과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디지털 콘텐츠 자체를 시각화한 화면 자체를 서로 합성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하나는 이제 증강현실 관련된 기술 개발 파트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증강현실 관련된 어떤 그래픽, 그 데이터 그래픽 자체를 만드는 그런 파트로 이제 두 가지 파트로 크게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은 어떻게 다른 걸까요? (2010년에는 10억 달러 정도로
현재 이제 세계 증강현실 시장 자체 규모를 예측을 했었고요. 그다음 2020년에는 거기에 90배 정도 성장을 예측을 하고 있다라고 현재 많이들 그렇게 조사를 하고 있죠. 현재보다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증강현실 전문가 최우철 씨. 이번에는 마트를 방문해 앱과 탑재된 증강현실 카메라를 통해 매장을 누비고 있는 공룡을 보여줬는데요. 매장 곳곳에 공룡을 촬영해 게임으로 연결시키는 기술로 소비자들에게 브랜드를 각인시킬 수 있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마트에서 물건을 구매한 고객의 경우 나만의 독창적인 공룡 캐릭터도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덕분에 어린아이가 있는 고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증강현실 전문가로서 가장 뿌듯한 순간이 아닐까요? 기간 동안 만든 컨텐츠라든가 제품 자체를 사용자들이 사용을 하고 실제적으로 좋은 긍정적인 피드백이라든가 이런 의견 같은 거를 주실 때 되게 좀 보람된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는 증강현실 전문가 최우철 씨. 증강현실 분야 자체가 우리에겐 조금 낯설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투자 가치가 높고 기대되는 분야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다면 최우철 씨가 바라보는 증강현실 전문가의 미래는 어떨까요? 시장 자체가 점점 계속 급팽창 중이고 증강현실 같은 경우에는 새로 생기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자기가 좀 더 경쟁력 있게 선두에 좀 그룹에 쓸 수 있는 그런 좀 어드밴티지가 있죠. 우리는 증강현실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능력과 역량을 갖춰야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서울의 한 대학교를 찾아가 봤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김태규 교수를 찾아온 이유. 바로 2017 VR, AR 관련 대회에서 제자들의 특별 수상을 이끈 장본인이기 때문인데요. 강의실에서는 증강현실 전문가가 되기 위한 기술과 기획력을 향상시키는 수업이 한창이었는데요. 최근 증강현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증강현실 전문가를 꿈꾸는 학생들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학생들은 진지한 모습으로 수업에 임하고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이곳에서는 어떤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저희는 이제 게임학과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팀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팀 프로젝트 수업 안에는 게임 기획 전공, 게임 프로그램 전공, 게임 그래픽 전공으로 나눠서 그렇게 한 팀이 이루어져서 뭐 AR 게임이든지 VR 게임이든지 모바일 플랫폼 기반의 게임을 제작해서 만들어서 상용화까지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게임 쪽은 게임학과가 생긴 지는 지금 한 15년, 20년 정도 됐고 꾸준하게 게임학과로 오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에 나왔던 VR, AR에 대한 어떤 새로운 플랫폼의 게임이 나오다 보니까 더 관심이 생기고 또 작년에 포켓몬고 굉장히 인기 있다 보니까 AR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학과에 들어와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가 생각하는 증강현실 전문가의 자질은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 AR에 대한 어떤 증강현실을 구현할 수 있는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기술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게임 프로그램이라든지 컴퓨터 공학이라든지 관련된 정보 처리 관련된 학과를 나오는 것도 중요하고 그 외에 어떤 아카데미나 다른 쪽을 통해서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기술도 당연히 익혀야 되는 거고요. 또 이제 두 번째로는 제가 봤을 때는 AR 관련된 어떤 기획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대부분 AR 게임 하면, AR 컨텐츠 하면 그냥 포켓몬고를 띄워놓는데 포켓몬고 같은 어떤 그런 컨텐츠를 뛰어넘을 수 있는 좀 재미난, 누구나 다 관심을 끌 수 있는 또 한마디로 어떤 게이미피케이션 같은 어떤 기획력이 어떤 활용한 어떤 그런 기획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영상을 직접 보고 나니까 어렸을 적에는 정말 상상만 했었는데 이게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보윤 씨는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포켓몬고도 해봤고 잠깐 영상에도 나왔는데 VR 게임도 여러 번 해봤거든요. 네. 나 할 때는 그냥 재밌고 되게 신기하고 별 생각 없이 이런 것도 된다, 진짜 실감난다 이렇게만 생각했었는데 그 이면에 되게 여러 사람들의 기술과 노력이 있었다는 게 영상으로 새삼 만나보게 되니까 그게 또 신기하기도 하고 내가 미처
그 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너무 이제 몰랐던 것들을 알게 돼서 되게 유익하게 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아까 영상을 보면서도 뭐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을 구분한 게 나왔지만 너무 빨리 지나가서 이게 좀 구분해서 아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두 개념이 다소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 같기는 네네. 해요. 근데 먼저 가상현실은 컴퓨터 기술을 활용을 해서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실제와 유사하지만 실제가 아닌 환경을 의미를 하고요. 네. 반면에 증강현실은 가상현실의 일부분이긴 한데 실제 환경에 가상의 사물이나 정보를 합성하여 원래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가상현실은 현실 세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만들어진 특정 환경이고 증강현실은 반면에 현실 세계가 일부분 포함된 현실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되게 혼란스러웠던 개념인데 박사님께서 정확하게 깔끔하게 정리를 잘 해주신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이 증강현실 전문가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에서는 이 게임학과가 소개됐는데 이 학과 말고도 증강현실 전문가로서 꿈을 펼칠 수 있는 또 전공 학과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증강현실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프로그래밍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이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컴퓨터공학, 정보처리학, 영상처리 관련 학을 전공해서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에 관한 내용을 습득하는 것이 증강현실 전문가가 되기 위한 과정에 가장 가까운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전공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여기에 또 도움이 되는 게 있다면 자격증일 텐데 여기로 조금 이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자격증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 분야의 관련 자격증으로는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 기능사, 정보화 기사, 시각 디자인 기사 같은 자격증이 있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몇 가지 자격증을 방금 박사님께서 소개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이 현재로는 증강현실이 대부분 아까 이렇게 여러 번 언급됐지만 포켓몬고나 VR 게임 같이 이런 게임이나 여가로 많이 소비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기술 발달을 하면서 증강현실이 적용되는 범위가 점점 넓어지면 이 게임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적용도 굉장히 용이해질 것 같은데 전망이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증강현실은 게임뿐만 아니라 교육 교재로서 학습자의 몰입도를 높이고 학습 효과를 배가시키기 때문에 교육 분야로도 많이 이용될 전망이고 실질적으로도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네. 쇼핑도 마찬가지인데요. 온라인에서 가상의 공간을 실제로 체험함으로써 직접 매장을 방문하지 않아도 매장을 둘러보고 진열된 물건을 실감나게 탐색할 수 있게 되겠죠. 게다가 비행기 조종사를 훈련시키기 위한 비행기 시뮬레이터나 증강현실을 이용한 항공기용 전선 조립이나 자동차 정비를 손쉽게 하는 등 다양한 직업에서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증강현실이 적용될 수 있는 분야는 매우 넓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교육, 교재, 쇼핑, 항공, 자동차 정비 등 정말 적용될 분야가 많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만큼 뭐 전문가의 일자리 수요도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지만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실제로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증강현실 전문가 일자리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뭐 전문가처럼 평가를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증강현실 전문가 일자리 전망은 향후 5년간 고용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네. 증강현실은 미래 혁신 기술로 현재는 모바일 콘텐츠 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당장은 모바일에 적용할 증강현실 시스템이나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업체에 취업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데요. 네. 다른 분야로는 방송국 등 증강현실 기술을 적용하고 있는 영상 처리 관련 업체로도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영상 처리 관련 장비와 처리 기술이 계속해서 향상되고 있어서 항공이나 지질, 해양, 국방,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또 응용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관심사와 관련이 있는 분야를 계속 찾는다면 관련된 분야를 훨씬 더 넓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증강현실은 인간이 더 편안한 삶을 원하는 욕구가 사라지지 않는 한 그 적용 범위는 계속 넓어질 것이고 따라서 증강현실과 관련된 분야는 블루오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증강현실이라는 게 신기술인 만큼 개척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정말 다양한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분야에 종사하기 위해서 갖춰야 할 역량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역량들이 필요로 한 직업마다 있는데요. 네. 특히 이 직업의 경우에는
공간 지각력이나 기술 설계, 기술 분석, 그리고 창의력 등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한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전산과 논리적인 분석, 수리력 및 추리력과 같은 능력들이 이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식으로는 뭐 공통된 사항이긴 하지만 네. 영어뿐만 아니라 컴퓨터와 전자공학, 수학이 필요한 역량일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가 그동안 정말 게임을 하고 주변 카페에서 그런 걸 보면서 발전된 기술에 와 정말 이 정도까지 되는구나 감탄만 했었지 이렇게 본격적으로 알아본 시간은 처음이었는데 증강현실 전문가에 대해서 정말 미래 전도 유망한 직업이라는 걸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박사님 오늘 첫 출연이셨는데 많이 네. 떨리셨죠? 네, 많이 떨렸습니다. 오늘 한번 첫 소감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첫 방송이라서 많이 떨리고 긴장한 것 같습니다. 근데 시청자분들께 새롭게 만들어지고 확산되는 직업들을 관련된 정보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뿐만 아니라 좀 더 이 해당 직업에 대해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워크넷의 직업진로 섹션을 찾으셔서 증강현실 전문가라고 치신다면 좀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은 증강현실 전문가라는 흥미로운 직업에 대해서 박사님과 함께 알아봤는데요. 신비한 신직업사전, 오늘도 우리 취준생들의 직업 탐구에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한국고용정보원의 김균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금요 스페셜 특집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조금이나마 재밌게 보시고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요. 오늘 잡정보센터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웃는 얼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